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최근 중국 온라인에는 하나의 밈처럼 알려진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 모두가 부자인 줄 알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전에 고기론과 수박론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한국에서는 비싸서 먹지 못한 음식을 중국인들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전골 음식은 서민 음식으로 불려서 쉽게 먹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다는 주장 같은 것이죠. 일단 요리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등급이 비교 불가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실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와 물가라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냥 중국에서는 쉽게 먹는데 왜 한국인은 못 먹지라는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재산으로 중국에 놀러가면 아마도 평생 놀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중국인들의 재산으로 한국에 오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들겠죠. 이렇듯 경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비단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조국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 선진국인 미국에게도 하는데요. 미국에는 노숙자가 넘쳐나지만 중국에는 노숙자가 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속보팀이 앞서 만들었던 영상을 보시면 왜 중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이러한 생각들이 최근 들어서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으로라도 미국으로 건너간 중국인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들이 중국 SNS를 통해 알리는 미국의 현실을 보면서입니다. 今天我妈说，在一个中国朋友的带领下，她去免费领食物去了。我来美国5年多了，我从来没有领过那个免费的食物。其实我一直好奇他们都发些什么东西。今天我终于可以让大家看一下他们所谓的免费食物到底发的啥。我妈说她费了好大劲把它提回来，这些东西全部是她刚刚领回来的，在免费发放食物的地方，一小盒草莓。这里还有一大盒草莓，我不知道为什么会发2盒草莓，然后还有个大面包还有几个小李子。这个的话呢是一盒切好的小蘑菇，发了1颗大生菜，这边的话呢2个苹果，还有一盘这个。哎呦我的天哪，这是啥呀？这是穿起来了，应该是做烧烤的吧？但是这个一看就是黑暗料理，我们肯定吃不习惯的。有大辣椒、洋葱、蘑菇。说这个应该我们吃不习惯。这个袋子里还有一袋子，我不知道是啥，来让你看一下。袋子我已经打开了，里面呢是一点青菜，这是做沙拉的。还有一个 cookie， 这个 cookie 应该是在拿回来的过程中压碎了。还有一什么呢？还有一份米饭，就说这是一次的量。我的天哪，你们觉得怎么样？多还是少呀？ 미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미국에 노숙자가 많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숙자가 된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노숙자 생활이 편해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봉사단체, 민간기업, 종교시설 등 수많은 곳에서 노숙자를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는 미국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노숙자에게 제공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자원봉사자들 뒤로 쌓여있는 것들이 음식과 생필품입니다. 이 정도 규모를 매일같이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에서 남은 음식도 기부받다 보니 오히려 나눠주지 않으면 버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미국에 넘어가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이렇게 받은 음식들을 중국 SNS에 올리니 졸지의 자랑 아닌 자랑이 돼버린 것입니다. 在美国，华人都喜欢领免费的食物，也就是食物银行发给一些流浪汉或者低收入或者享受咱们类似于国内的这种无保护的这样的人群，或者说经济窘迫、无家可归排队领食物银行的免费食物的这样的人群当中华人呢占大部分，能占到60%-70%。其实有的人都开着宝马、奔驰、开着豪车去领免费的这样的食物其实工作人员呢一看到华人，他们也见怪不怪。其实他们也非常讨厌华人，因为知道华人都是来占便宜的。 여기 중국에 도착한 지 이제 겨우 3개월이 된 중국인 가족이 과거 자신들이 받은 무료 음식을 공개하였습니다. 来美国1个月了，第一次领了免费食物，在我困难的时候得到了社会的救济和帮助。等我有能力了，也一定回馈福利给社会。老乡推荐的，说是今天下午4点，这些车都是排队领的吗？领的，大家都是开车来领的。 也有很多开豪车的过来领。我们旁边这个外国朋友开的奔驰也在领东西，有工作人员就把东西推出来给放车上，根本不需要你自己去动手拿。给
给了我们一张普通话的表格，让我们填。东西我们已经领回来啦，满满的一后备箱。因为我刚才手机没电了，所以没有拍，给你们看一下都有些什么。这是一大盒面包，有水果、苹果、葡萄，这样是一个蛋糕，还有土豆、蔬菜沙拉、草莓，下面还有这个是冻的肉，这个下面还有翻不出来了，这个是土豆条，应该是。这个还有，这也是一盒肉，好多翻不出来。还有这个应该是个吃面包用的东西，这里面还有一大袋，这个是牛奶、零食，这一袋子里面就是零食、罐头，还有这个罐头，这个是西红柿酱，这一袋子也是一大袋子的水果和蔬菜，还有玉米。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엄청난 양입니다. 이 모든 음식을 마트에서 구매한다고 하면 10만 원은 넘을 듯합니다. 이들은 미국에 와서야 미국이 왜 선진국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족이 모두 조금씩 돈을 벌고 불법 이민자임에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네 안경원에서 교회 지원으로 공짜 안경까지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작은 집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상들을 보고 있는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을까요? 이곳에서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4인 가족이 배추 2개를 받기 위해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 정저우에 있는데 어디서 음식을 수령할 수 있나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나요? 정저우 호접 등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렇게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왜 미국에는 아직도 노숙자가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은 드디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나는 거의 30년을 살아왔는데 한 번에 그렇게 많은 물건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도 모두 LA에 오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당신이 이렇게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저를 데리고 갔어야죠. 얼마 전 어떤 중국인들이 유통기한이 막히는 이런 종류의 음식을 가지고 법정에 가서 자원봉사자들을 고소하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자원봉사자들은 매우 화를 냈습니다. 이 음식들을 사려면 내 월급의 절반을 써야 한다. 음식을 받지 못하고 줄을 서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음식을 살 돈을 벌었습니다. 너무 가짜 티가 납니다. 저 정도면 그냥 가게 문 열어서 팔면 안 되나요? 중국에서는 음식을 살 여유가 없다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속보팀이 미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을 검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노숙자에게 나눠주는 음식도 너무 풍족하다 보니 경력이 많이 쌓인 노숙자는 그 중에서도 본인이 필요한 것만 골라서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전 영상에서는 중국에서 힘들게 살 바에는 미국에서 노숙자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중국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제로 갈수록 미국에는 중국인 노숙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돈을 모을 수 있고 굶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속 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중국인들의 이러한 반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최근 중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쥐인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에너지가 부족한 쥐인간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기사는 이어서 쥐인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명인들이 지금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에 노력할 시기다라고 말할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쥐인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쥐처럼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나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침대에서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걷는 숫자는 한 자리 숫자이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습니다. 심지어 샤워하기 전에 2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격려해야 가능합니다. 慢慢成为老鼠人。老鼠人呢，就是凌晨6点钟睡觉，下午2点钟起床，开始刷短视频。刷完短视频之后，肚子开始饿了，他会开始叫一份外卖。叫外卖一定会去备注放门口，不要敲门。外卖到了之后，他会一边吃外卖一边追剧。吃完外卖之后，他就开始晕碳，就想睡觉。基本上这个时候一觉就能睡到晚上的7到8点钟。所以说，老鼠人一天当中是见不到一个活人的。我们很多人觉得这种生活是很枯燥的，但是我觉得这是他们最舒服的一种状态。 쥐인간은 현재 중국 청년 사회를 나타내는 대표 키워드로 과거 중국 사회를 잠식했던 탕핑족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과거 탕핑족의 직업을 가지지 않는 하층민을 대표적으로 의미하는 키워드였다면 쥐인간은 다양한 계층, 연령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이들은 소비와 활동 자체를 줄이고 침대를 끈적끈적한 쥐덫 삼아 늘어져 있습니다. 쥐인간들은 바쁜 사회에서 효율성만을 중심으로 생존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吓死我！你干嘛呢？啊，我起床有点晕，
我就是环环，睡到12点还嘞，我早上6点就起来遛狗、健身、拍 vlog，怎么这么牛逼啊？怎么了？我哪里惹到你了吗？啊，没有，我说话得吸一大口气儿，来提劲儿啊！ 설명만 본다면 열심히 일을 하거나 학업에 집중을 하고 쉬는 시간에 회복을 중점을 두는 효율적인 모습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일본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쥐인간을 주제로 짧은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我是一个低能量女生，他们说像我这样的人是老鼠人，只要不工作就睡到自然醒，然后重新躺回床上缓缓，再换个地方躺下缓缓，继续躺下缓缓，一顿外卖就能撑一天。不喜欢刺眼的阳光，所以房间里只开一盏昏暗的小台灯。做事习惯性拖延，洗澡、睡觉都能哄自己2个小时。在31岁这样本应该充满斗志的年纪，我好像对很多事情提不起兴趣。去逛街好累，跟朋友社交好累，音乐节也好累。 문제는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처럼 선진국이 아닌 중진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아시아권에서의 선진국들은 산업화 시대의 주역들이 육체와 정신을 깎아가며 경제활동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현재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 자체가 군사적으로 강하고 수출입을 통해 경제적 부를 누리고는 있지만 정작 중국인들의 삶의 질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중국 내수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정작 중국인들의 실질 수입은 20년 전과 비교해서 바뀐 게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쥐인간을 선택한 중국 청년들의 입장도 존재합니다. 윗세대처럼 열심히 살아봐야 본인들의 미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활동적인 생활을 해봐야 소비만 가속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听过老鼠人吗？最近我才听说，指的就是这些20、30岁的人，整天宅在家里不工作、不恋爱、不社交，早上睡到自然醒，一天到晚刷手机、吃外卖、打游戏、看剧，直到凌晨睡觉，结束一天生活，周而复始。除了吃饭之外，我能不花钱就不花钱，说他们是老鼠人。我们70后、80后这代人一定会想，一直待在家里肯定要废，因为我们20多岁的时候找工作是多么容易，我们这代人好像没有机会过老鼠人的生活，而现在年轻人就业压力太大了，面对的环境是无人超市、无人餐厅、无人车，未来可能送个外卖、快递都是由无人机来送，鼓励和支持比批评对他们更重要。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국가라는 것입니다. 선진국도 내수 소비가 활발하지 않으면 위험한데 중진국에서 내수 소비에 저하는 국가 멸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정작 노인들이 청년처럼 활동적이고 청년들은 노인화가 되어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越来越看不懂了，现在这个社会这变了一个样，老年人个个朝气蓬勃。 年轻人有点死气沉沉。我最近刷这个短视频呢，经常能刷到什么80、90岁的高能，你看人家身姿矫健，步伐轻快，手脚麻利，精神饱满，从早上6、7点开始就准备1日3餐啊，锻炼身体，在外带着照顾孩子、照顾花草、照顾宠物，把生活安排得井井有条。你再看年轻人，都自嘲自己是老鼠又躺不平的生存状态，就跟老鼠一样。比如说还能偷偷囤点零食，熬夜刷个手机。其实啊，可以理解。 而不是在焦虑和透支当中耗尽一生呢？毕竟，今天的年轻人不该只是未来的高能量老年人，你说呢？ 중국 청년들이 스스로를 쥐인간이라 부르며 자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공산당이 추구하는 미래의 보탬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으니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홍위병 시대처럼 애국심이라는 단어로 선동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의 폐쇄적인 온라인 환경은 중국 청년들에게는 어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인터넷에 접속해서 다른 나라의 현실을 보게 된다면 멘탈을 제대로 유지하기 쉽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쥐인간이라 부르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은 어떤 중국 반응을 내놓고 있을까요? 일하러 가지 않으면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일하러 가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영상만 보면 여기가 유럽 국가인 줄 알았네요. 아니면 그냥 중국의 어느 도시 마을인가요? 매일 일하지 않고 한 달에 5천, 6천, 7천, 8천 위안씩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제 월급은 노인들의 퇴직연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노인들은 연금 1만 위안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넘칩니다. 공원에 가서 차차차도 추고 데이트도 하고요.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이 노인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게임 속지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날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내가 외출하면 월급 3천 위안은 모두 식비와 숙박비로 쓰이는데 집에 있으면 편안하고 돈을 쓰지도 않아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요즘은 업무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즐겁게 출근했지만 지금은 출근하는 게 장례식에 가는 것 같아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노인들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어려움을 견뎌내고 삶을 살아가며 버텼을 겁니다. 예전에는 월급 70위안이면 고인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70위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경우가 특별히 심각하지만 현재 수많은 선진국도 청년 세대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소득 1억을 넘게 벌어도 집 하나 구하기 힘들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쥐어짜낸 절약의 삶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국가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글로벌적인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의 쥐인간이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점은 중국의 사회적 이슈를 보며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중국 사회에 만연한 쥐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러한 모습이 계속된다면 중국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